형석이 한 명만. 내가 예결위 소위가. 예결위 소위 현정출로 2명, 2+2로 할게. 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내가 무너지면 25,000 이주 여성을 누굴 보고 서느냐, 시련을 어떻게 견뎠느냐라는 질문에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그 정치에서 1막을 마치시고 잠시 물도 드시고 안마 커튼 뒤에서 이렇게 화장도 고치시고 하면서 정치 인생의 2막을 준비하러 오셨습니다.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입당식을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심상정 대표님의 환영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이자스민 전 의원님, 우리 정의당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자스민 전 의원님 만난 거는 19대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때입니다. 제 자리가 야당 의원석 맨 끝자리고 또 우리 이자스민 의원은 여당 의원석 끝자리이기 때문에 늘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앉아있는 위치는 달랐지만은 저는 이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이자스민 의원을 늘 응원했습니다. 우리는 차별받는 소수자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늘 같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자스민 의원 만날 때마다 이자스민 의원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농반으로 했지만은 한편으로 많은 부채감을 가졌었습니다. 진보 정당이 더 단단하고 강했다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오늘 정의당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함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입니다. 750만 제 동포들이 다른 나라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야 하듯이 또 새롭게 우리 국민이 된 200만 이주자들 역시 차별받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주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주민들을 다른 사람, 이방인 취급하지 않고 함께 공존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동반자로 인식하는 그런 성숙한 인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주 여성의 경우 차별과 폭력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취업 이주민들의 노동인권 보호, 또 폭력 피해 여성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 또 여성 차별 철폐 협약 권고에 따른 이행 등과 같은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주민들의 권리를 지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자스민 전 의원을 정의당의 이주민 인권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이자스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주민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포용국가로서 세계 시민 속에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수아 원내대표님 환영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자스민 전 의원님의 정의당 입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법을 만든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적 고통도 많이 받았고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의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지금 현재 이주민들이 200만에 이르는데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아마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민의 권리 그리고 그 아동들의 제대로 된 복지의 부분을 실현하는 것은 곧 정의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스민 전 의원의 정의당 입당은 오히려 정의당이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나설 것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이주민의 권리와 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자스민 의원과 정의당 전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나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입당을 마음담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자스민 전 의원님의 입당의 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국회에서 마이크를 잡으시는 건데요. 네, 입당에 대한 말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자스민입니다. 제가 사실은 정의당에 입당한다는 소식에 언론에서 접하기 시작했을 때 이 날을 기대하는 것보다 좀 사실상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2012년부터 임기가 끝났을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약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처럼 고운 시선 아니면 고운 댓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런 것을 아직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어젯밤에 한 지인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간이 콩알처럼 작아졌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벌리고 많이 좀 약간 두렵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 나이 들면 겁이 많아지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들은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참 나이 들은 이자스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정의당과 이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 험난 것에 들어와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읽어본 글들 중에 노회찬 전 의원님의 말씀 중에 그 하나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6411번 버스이라는 것에 그 버스는 구로, 대림, 영등포를 지나 강남으로 갑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로, 대림, 영등포라는 곳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사는 주민인데 존재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에게도 정의당은 존재하지 않은 투명 정당일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저에겐 정의당 이주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큰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눌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정의당은 약자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고 행동을 함께 해주는
깨어있고 열려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정의당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50만의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에서 5% 정도일 겁니다. 아직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이 경험, 문화, 언어 여러 가지 차이가 차별적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6,411번 버스를 이용하는 이주민들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게도 제 주위에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의원님 조용히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응원을 한다면 조용히 응원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에 저와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모르는 사이에 담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큰 소리로 응원을 하고 함께 행동해 주세요. 그래야만 기울어진 세상의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 권리에 대해 말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왜곡게 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한국 사람 되는 과정이 달랐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 마음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어주고 함께 행동해줄 정의당을 왔습니다. 깨어있고 열려있는 정의당은 여러분과 함께 5천만의 사회 구성원들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오늘 저에게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며 부끄럽지 않은 정의당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이 콩알만해지셨다고 했는데 그 간 콩알만해진 걸 키워드리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 점퍼와 배지를 착용하는 시간 그리고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퍼는 원내대표님이 입혀주시고요. 임명장은 그 신상정 대표님이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장부터 수여하겠습니다. 점퍼부터 먼저 임명장부터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정의당 이주민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명 이자스민. 귀하는 이주민 출신 전 국회의원으로서 이주민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며 정의당 이주민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정의당 대표 심상정. 네, 당 대표님이 점퍼를 입혀주시고요. 원내대표님이 배지 수여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지 준비되어 있죠? 네. 아우 멋있습니다. 네. 일어나신 김에 다 나오셔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마치고는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혼자 봐요? 다 잡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처음이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또 한번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구호를 외치는데요. 이자스민 전 의원 화이팅으로 제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 화이팅! 네, 화이팅 주먹 드신 분이 있어서 다시 요거 V자부터 한번 하고 화이팅 주먹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 화이팅! 네. 이주민 인권특별위원회 주먹입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주민 인권특별위원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역시 뭐 꽃다발은 언제나 네. 그동안 그 언론 인터뷰 취재 요청도 굉장히 여성들은 많은데요. 꽃다발이 오늘 달라야죠. 그 부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으시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네,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켜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YTN 나연수 기자입니다. 간이 콩알만 해질 정도로 걱정 많이 하시고 그동안 이제 이자스민 전 의원님 트라우마를 당내에서도 걱정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이제 국회 또는 정당 활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 제 SNS 지난 2012년 제가 썼던 그 SNS 계정도 거의 다 2016년도로 멈춰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를 떠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그 시간도 주었고 그리고 저한테도 좀 약간 쉬는 거를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가 한 작년 때부터인가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문화 정책은 뒷걸음을 하고 있었다. 아니면 이제는 나아지는 거는 없는 것 같다. 누군가가 새로운 정책도 나오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자스민 의원님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이야기라도 나오는데 이렇게 뉴스거리라도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심상정 의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국회에 있었을 때부터 굉장히 환노위에서 저와 그런 의원을 추천드립니다라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부터도 환노위 있으면서 늘 옆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너는 우리가 데려갔어야 되는데 이자스민 의원은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맞는 건데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힘이 없어서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하고 이번에 만났을 때도 똑같은 그런 눈빛을, 똑같은 그런 마음을, 똑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시작을 한다면 다시 활동을 하고 그 매섭고 정말 무서운 여의도에 다시 나간다면 저는 이 따뜻한 손을 잡고 나가고는 싶습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할 일을 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결론을 났습니다. 저한테 그런 결정을 했고 이왕이면은 심상정 의원님을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게가 좋을 것 같다라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드셨고요. 네, 그때부터. 네, MBN을 이동하고요. 오늘 국회 오시기 전부터 서대문 갑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다음 총선에서 서대문 갑 지역에서 출마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거기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요. 대한민국에서 24년 동안 연희동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24년 동안 연희동에서만 살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활동을 하기엔보다 거기서 많이 모일 겁니다. 저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도 모든 분들을 다 알고 지냈기 때문에 거기하고 줄말을 하는 거나 지역구 관련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아까 손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 MBC의 송정찬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정의당에서 출발하는 거랑 연결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새누리당인가요? 거기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특히 탈당하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가 미리 많은 기자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마 11월 1일부터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하셨는데 그때 국회에 있었을 때도 알고 지냈던 그런 기자님들께서 다 연락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에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처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였습니다. 국길이 누가 해왔던 그런 길은 아니고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고 제가 혼자서 헤쳐나가야 될 길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걱정하는 목소리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새누리당에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제의를 했던 당은 새누리당 밖에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가게 됐었던 거고 가장 크게 어려움이 되는 거는 당 자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법 같은 거를 내게 되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는 않은데 저는 왠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현미경 속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작은 거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크게 걱정했었습니다. 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시작을 하기 전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도 이게 10번 다른 의원님들보다 10번 100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을 했으면은 별로 그렇게 큰일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그게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저와 제가 추구하는 그런 생각,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 이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이었을 때는 그래도 저를 영입을 하고 달북자 조명철 의원님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우리 사회의 곳곳에 약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변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문을 봐서도 나오는 발언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를 했었어요. 모든 것을 놨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 그냥 손을 놨던 거고요.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놔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심상정 의원님이랑 만났을 때도 그렇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와 늘 얘기를 했지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먼저 하시고 다음. 안녕하세요. 저 아리랑TV 김호선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까 신 대표님께서 저희 그 인권특위위원장으로 네. 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뭐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실지 싶어요.
저는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내면서 2년 동안 걸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의견을 듣고 이거는 이거는 이 정도면은 내놓을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를 했었는데 그래도 참 안타깝게도 어디 통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의 인권에 대해서 싸울 거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서로 간의 이해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서로 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랬지만 다문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의 전부입니다. 누군가가 다문화 이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 약자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맞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서로서로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 연결고는 제가 만들고는 싶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네. 정의당에 일단 들어오신 것 자체가 이제 또 다르게 보면 정치를 하시겠다는 마음이 다시 생긴 건데 아까도 뭐 질문을 하셨지만 뭐 지역구랑 일단 당당이건 지역구 출마랑 비례대표 출마가 있을 텐데 좀 마음에 두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저는 사실 오늘은 입당을 하면서 이주민 인권 특위 위원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는 하나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공천은 당원들의 결정이라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활동을 하고 지금 맡은 일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정의 당원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신뢰를 얻게 된다면 또 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주민 인권특위원장 맡으셨는데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난민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되긴 했거든요. 이주민 문제와 별개로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별개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난민하고 이주민이 따로 생각을 하시는 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이민법은 없지만 난민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법 안에서 법대들에서 난민이 훨씬 더 권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 없고 난민도 그렇고 이주민도 그렇고 그 소수자, 그 약자,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 다 하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역할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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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 마치시고 4년간 원도에서 나름 그래도 이제 트리에서 감전자로서 지켜보셨는데 좀 4년간 좀 어떻게 모른다보다가 밖에서 보시는 게 좀 어떠셨는지 한번.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를 탔습니다. 그때 정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의 당이 갈라졌다는 그 부분도 뉴스를 전혀 안 봤었습니다. 뉴스를 전혀 안 보고 당에 대해서 갈라졌다는 나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그거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한 2년 넘게 이렇게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집중적으로 했었던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여의도의 그런 상황이기보다 지금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여의도에 대한 특히 이주민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참 여의도에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도 뒷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SBS 박하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거에 의정 활동하셨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혐오나 차별 우리나라의 그 정도가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뭐 심해졌다 줄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차별 금지법 개정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심해졌다가 아니다가 아마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IT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IT를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를 잡아서 이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기본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서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민들에 관련된 활동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이주민 종사자들이나 이주민 여러분들만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 많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주민 아닌 분들이 거의 많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뀌어졌다는 게 보다 좀 약간 멈춰져 있다는 건가, 그리고 심각하게 자별적인 발언이 특히 혐오 발언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런 느낌하고 그런 말씀도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해야 된다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입당 및 임명장 수여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여영국 여기는 이제 우리 이만설 부대표, 네네. 그다음에 우리 김종민 부대표, 우리 부대표가 셋인데요, 세 분이에요. 우리 청년 부대표, 네. 우리 여영국 부대표 창원, 그리고 우리 이쪽에 여기 이제 우리 정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 뒤에 우리 두 분 대변인. 시간이 되나? 잠깐 이야기하죠. 다음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우리. 네,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담이 있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